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강세로 마감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0.35% 하락을 했어요. 어제 1.49% 상승을 했던 것을 조금 좀 반납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기관이 어제 7,700억을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은 오히려 2,900억씩이나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뭐 매도 금액은 많지는 않았어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594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2,900억을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뭐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뭐 테슬라의 그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전체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우리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야 오늘 또 이렇게 그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여기서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한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보합이죠. 거기에다가 하이닉스가 0.26%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7%, 거기에다가 삼성 SDI가 마이너스 0.84, LG화학이 마이너스 1.59,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렇게 그 약세, 결국은 어제 상승한 것에 대한 이렇게 그 수익 실현의 이러한 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네이버가 마이너스 0.32, 그리고 또 카카오가 마이너스 2.16%, 인터넷 관련주가 전체가 하락을 했죠. 자, 오늘 말이에요. 보면은 기관이 무려 그 2,983억을 매도를 했어요. 많이 매도한 것이 일단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약 한 890억 정도를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카카오가 또 이렇게 그 기관의 매도가 많았네요. 19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지금 보니까 약 한 165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네요. 자, 외국인들은 뭐 매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594억. 보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 뭐 현대 로템 이런 위주로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자,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뭐 594억에 매도를 했지만은 삼성전자 쪽에서 약 220만 주 정도 이렇게 그 매수.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대부분의 그 업종이 조금 좀 그 약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마이너스라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 조선주 그리고 또 보니까 뭐 방산주 이쪽에서 주로 그 상승을 했어요. 뭐 이게 보니까 뭐 이쪽은 아무래도 운수 장비 쪽이죠. 운수 장비 쪽이 그래서 강세를 보였는데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한국 조선해양이 한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 쪽에 투심이 이렇게 그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55%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현대 중공업 같은 데는 3.34%.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선주가 전체가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또 이게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과연 또 이렇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594억을 매도를 했지만은 전기전자 쪽에서 무려 1,195억을 매수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보니까 한 220만 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매수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반면에 화학 쪽이 그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있죠. 이것이 한 805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금융 쪽에서 한 258억 정도
매도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기관이 2,9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이렇게 그 배터리 653억의 매도, 거기에다가 금융 쪽에서 567억 정도의 매도가 일어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보니까 서비스업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한 79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비록 매도를 했지만은 이렇게 그 반도체 관련주는 매수로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웬만한 업종 뭐 다 내렸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운수 장비 이게 이쪽이 조금 좀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의료 정밀 이쪽도 그 강세를 보였죠. 운수 장비 그러면은 제가 그 조선과 방사능 이쪽이 방산주죠, 방산. 이쪽이 좀 상승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운수 장비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웬만한 그 업종들은 다 하락을 했어요. 보험이 무려 1.98%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전기전자도 조금 좀 0.05%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 가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이 4.17%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게서 그 에코프로 BM, 그리고 JYP 이게 4.37% 상승을 했고, 포스코 DX가 3.2%, SM이 2.34.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엔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코스피가 그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이 무려 2,3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면은 오늘 뭐 이게 그 또 특징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전체가 올라갔어요. 히토류. 자, 히토류 관련주가 왜 올라갔냐? 자, 중국 정부에서 말이에요, 반도체 재료, 이 반도체 재료에 사용되는 갈륨, 관륨하고 그리고 또 게르마늄, 요거에 대한 수출을 여기에서 통제한다, 뭐 이런 그 소식이 들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94%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삼화전자가 6.92%, 그리고 또 유니온 머티리얼스가 4.23%.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전체가 상승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뭐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서 이게 서방에 뭐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한국 뭐 네덜란드 다 이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이것을 또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뭐 장비 수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AI 관련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중국에서 밀수로 수입을 해가고 있다. 가격은 뭐 2배 이상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그 AI 소위 말해서 고성능 이러한 그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고성능 메모리, 요거에 대한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또 미국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제재.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아마 이렇게 그 중국 정부에서 이 히토류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이런 뭐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 수출에 대한 그 제한을 여기서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환율을 보니까 오늘 환율이 조금 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지금 어제가 9원 70전, 오늘이 6원 60전이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환율 하락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무역 수지라는 것은 말이에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자,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이게 장기간 동안에 마이너스였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환율도 조금 좀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위안화가 강세를 이루면서 그래도
원화가 이렇게 그 달러 대비해 가지고 1301원 40전 그러니까 유원 60전이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면은 지금 이 코스피 쪽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비록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매수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오늘은 보합으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래 가지고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7월 7일 날 있습니다. 7월 7일. 자, 근데 증권사마다 여기에서 그 영업이익 이것이 상당히 그 다 틀려요. 영업이 예상보다도 이렇게 낮게 나올 걸로 이렇게 그 추측하는 이러한 그 증권사들이 상당히 그 많습니다. 뭐 보면은 평균 그 영업이익이 뭐 2,600억 정도 뭐 이 정도가 나온다. 뭐 어떤 데는 뭐 8,000원 이상 여기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거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이게 깜깜이에요. 깜깜. 이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증권사마다 말이에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 95,000원 야, 여기까지 뭐 끌어올린 데도 있고 보통 뭐 8만 원대 후반, 8만 뭐 9천 원 막 이래요. 뭐 9만 원. 자, 실적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예상보다도 굉장히 그 저조한 이러한 그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느냐? 저기 실적이 아니라 이 목표 주가를 이것이 바로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이 업황, 이 반도체 업황이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계속 그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그 감산을 했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감산을 했다는 것은 재고가 이게 줄어들게 하는 인위적인 그러한 그 행위죠. 감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업황의 반도체가 이렇게 그 앞으로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AI예요. AI 인공지능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이게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 굉장히 그 증가되고 있어요. 이 고성능 메모리 가격은 이게 2배, 이게 뭐 우리가 수익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성 개선, 거기에다가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AMD라든가 이러한 그 여기에서 그 바로 AI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GPU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 GPU 만드는 이러한 그 회사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또 샘플을 요구하고 샘플을 요구했다는 것은 곧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샘플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기에서 생산 준비가 대량 생산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업황이 이렇게 그 좋아지고 뭐 이렇게 또 AI로 인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감산으로 인해서 재고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그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이 최악에 될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7월 7일 되면서 이게 그 의외로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마이너스 0.98% 하락을 했어요. 대만이 플러스 0.33 거기에다가 또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0.04% 플러스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플러스 0.57 플러스 0.34%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만 하락을 했죠. 한국 증시도 하락.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간밤에 강세예요. 뭐 상승폭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나스닥이 플러스 0.21%, 다우가 0.03% 플러스, S&P 500이 0.12% 플러스. 자, 이런 그
그 상황이죠. 자, 미국 증시가 7월 달에 들어와서 첫 거래일이죠. 7월 3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서 소폭 상승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내일 7월 4일이죠. 미국의 그 인디펜던스 데이, 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밤에 미국은 뭐 12시까지 오전만 이렇게 그 시장이 열렸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 테슬라 때문이에요. 와, 테슬라가 말이에요. 2, 4분기의 실적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야, 무려 주가가 여기에 보면은 뭐 7% 가까운 6.9% 엄청나게 올랐어요. 6.9%. 야, 이거 보면은 그 테슬라의 차량 인도, 뭐 차량 인도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문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 판매가 끝난 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거가 보니까 뭐 예상은 이게 그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 44만 한 5,900대 정도,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회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46만 이게서 6,000대. 와, 그러니까 이게 무려 뭐 2만 대 이상 이렇게 그 추가로 더 인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실적이 말이에요. 차량 판매량이 늘어난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유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미국 그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이 정부 보조금, 이 국가 보조금이죠. 이 국가 보조금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원래 이게 그 경쟁에 그 바로 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인하를 했었죠. 가격 인하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당 한 7,500달러 이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판매량이 확 급증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리 다매식이 돼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 그러면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100불대 초반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 2022년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뭐 연초 대비해 가지고 무려 126%나 급등을 했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게 대형 증권사에서는 계속 그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높다. 지금 보면은 뭐 이게 그 한 주당 가격이 279불, 이게 테슬라가 말이에요. 279불 82센트예요. 야, 이게 100불대 초반까지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126%다. 그런데 뭐 이렇게 그 대형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뭐 6% 이상 막 이렇게 올라왔죠. 7%, 6.9%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판매량 이것이 증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런 폭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공매도 세력, 이 공매도 세력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 세력,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갈 거 여기에서 이걸 생각하고 계속 그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하는 거죠. 그죠? 투자 세력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에서 결국은 이렇게 그 6% 이상 변동폭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판매량 증가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테슬라 같은 대형주가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조금 좀 그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투자 세력 간의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그 미국의 일단 뭐 선물 지수라든가 미국이 내일 휴장이에요. 근데 일단 뭐 여기에서 그 유럽 증시 보죠.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이 마이너스 0.2%, 그리고 영국이 플러스 0.18, 프랑스가 마이너스 0.05,
유로스탁 50이 보합. 그러니까 이게 유럽 증시가 지금 보합의 상황을 지금 현재로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뭐 선물 지수를 일단 보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는 전체가 좀 약세를 현재로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내일 뭐 휴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증시는 미국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렇게 아마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우리 증시 삼성전자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보다도 실적이 어닝 쇼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는 무조건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실적하고는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소위 말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건 꼭대기라는 얘기고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이거는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그리고 또 반도체 제가 계속 얘기했죠. 반도체 지금 상반기에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것이 주조주였지만 반도체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권사에서 2,900포인트까지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2023년도 이렇게 2,9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목표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게 반도체가 올라가야 돼요. 2차 전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주력으로 끌고 그다음에 뭐예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자동차 이런 여기에서 업종 이것이 이제 뒤에서 받쳐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소부장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2023년이 갈 거다. 그리고 또 2024년도 상반기에 계속 아마 이 반도체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바로 AI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인터넷 관련주 다 여기에서 지금 상승에 소외돼 있어요. 주가는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해 왔지만은 결국은 다 제자리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주식으로 돈 벌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생방송에서 유튜브에 생방송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반도체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세요. TFE 같은 경우 TFE 이것도 반도체 회사예요. 이게 제가 장 중에 리딩하면서 여기서 계속 매수하라 했어요. TFE 같은 경우 여기에서 바닥에서 야 이게 9,000원대 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10,000원이나 올라갔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100% 이상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리딩하면서 모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100몇십 %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투 나노 야 이것도 지금 이게 바닥에서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샀는데 오늘 여기에서 15%약 14.15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100% 내지 적으면은 50% 이상 갈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생방송을 돈 안 받아요. 그렇다고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그러는 것도 없습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도 또 여기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는 이런 길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링크에서 누르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 여기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게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여기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월 아마 88만 원에서 110만 원에 여기에서 비용을 달라 그럴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 그럽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이죠. 이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그런 그 매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88만 원, 110만 원을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종목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수익 안 납니다. 몰래 한 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뭐 운 좋으면 2번 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잘 배우면 월 500 이상 쉽게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이거 따라하면은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종목이나 하나 추천을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손실 발생되면은 그냥 남이나 원망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가지고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영상 보다 보면은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41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식 투자 이거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방법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는 없어요. 몰라요. 뭐 이렇게 지방에 미달되는 학교 간다면 얘기가 틀려지지만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5%. 5%는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나머지 95%는 여기에서 결국은 손실을 보다가 돈 다 잃고 나면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퇴출되죠. 그죠? 퇴출될 뿐만 아니라 폐인이 돼버려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미래에 쓸 돈을 다 여기에서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이 불행해진다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공황장애도 오고 또 이게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그 95%에서 손실을 보는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5%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유튜브에 오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첫 번째로 아무래도 뭐 여기서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여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런 그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근데 이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유튜브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잘 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서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추세 매매 이거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금액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주 이렇게 사두면은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 내고 투자해서 대박 내고 매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내고 이런 방법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잘 배우세요. 그리고 요거는 주식 투자의 그 공식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입니다. 요거 달달 외우세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만들어라. 압축을 해라 이 얘기예요. 종목이 50개, 100개 이렇게 그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의 귀동냥으로 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그 1억을 세 종목을 사서 1억을 가지고 수익금이 무려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7,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95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사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종목을 50개, 100개 사면은 다 손실 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잘 지키셔야 돼요. 첫째가 주가가 내려오는 거는 사지 마세요.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눌러준 거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그 다음에 엔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예요. 아셨죠?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주가가 원칙대로 했는데 내려오면은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키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노랫가락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은 있어요. 여기 카페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를 그 스마트폰에다가 다운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월 이게 다운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한번 그 암기하면서 해보세요. 매매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방법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또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생방송에 오시면은 이렇게 그 마이크로 투 나노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24,000원 아니면은 뭐 23,500원까지는 거뜬하게 올라가고 잘하면은 뭐 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TFE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9,000원 때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니캐스트라는 종목 요거는 6월 18일이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여기에서 요때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뭐 이러냐면 21선이 이게 우상향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림목이 와서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오늘 뭐 장 마감할 때 이렇게 그 18.45%로 마감을 했지만은 뭐 장 중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25.88%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원강업이라는 거. 와, 이게 대원강업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거는 5월 23일
5월 23일이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때 매수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여기에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주가가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냈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게 이제 1차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2차 매수, 이렇게 2차 매수했으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오늘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짜릿한 맛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으로 종목을 고른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풍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풍산. 풍산이라는 종목.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종목을 여기서 그 고를 때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를 보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첫째, 21선이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눌러줬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중 이렇게 주가가 2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가 눌러줄 때, 그러면 21선이 지지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의 상황이에요. 보면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 21선이 첫 번째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리면은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85%를 가지고 월 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 눌림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또 꼭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보세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0.63이니까 3보다 훨씬 낮죠, 저평가.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 6.95는 10보다 낮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지금 매매, 투자와 매매는 틀리다 그랬어요. 투자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게 투자고, 매매라는 것은 여기서 사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매매하면서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재무제표를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인데, 그 뭐 풍산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풍산 이 회사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울산이라든가 부산 뭐 이런데 이상 공장에서 뭐 이렇게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하고 동합금 소재, 뭐 방산산업, 군용 탄약, 뭐 탄약 부품, 뭐 이런 거, 정밀 단조품, 이런 거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보면은 이게 동 관련 이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제 생산하는 회사죠. 자, 보니까 매출이 보니까 2조 5,900억, 3조 5천억, 4조 3천억, 4조 4천억 매출이 증가되죠. 영업이익이 1,200억, 3천억, 2,300, 2,900. 영업이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죠. 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6.271%예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가 10.79.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준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준수. 자,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주가가 41,8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서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72,940원.
72,940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0.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저평가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41,8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7,434, 7,434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기 5.84. 굉장히 그 저평가 돼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 다 봤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일단 매매를 해야죠. 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실전 매매를 하는데 일단 그 3천만 원, 이게 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자금을 분할하라 그랬죠. 1차 매수는 40%, 4, 3, 12, 1,200만 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는 또 역시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1차 매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1,200만 원을 1차 매수를 딱 했는데 여기에서 쭉 땡겨 올려요. 이렇게 땡겨 올리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이 습관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나서 손절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 명심.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수는 항상 한 번에 사고 고수는 항상 분할 매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와요. 뭐 방금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때는 1차 매수한 후에 1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2차 매수. 2차 매수에 900만 원 여기 자금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2차 매수한 후에 또 내려온다. 그러면 2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3차 매수. 이렇게 900만 원 이렇게 매수를 소위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그 하락하더라도 이 예비 자금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번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8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5% 확률로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오면은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은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1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하락을 해버리면 이때는 어떡하죠? 이때는 손절입니다.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기서 15%.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게 100%라고 하는 게 아니라 85%라는 게 15%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삽니다. 눌러줄 때.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올라갈 때는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려 내려오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것은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확률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월 500원 충분히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유 플러스. 이것도 지금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그다음에 눌림목, 이 눌림목에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런데. 그럼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세 번 하면은 이게 주가가 그 과정에서 두 번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손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그 여기에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그 대원 강업 이렇게 그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유니퀘스트 뭐 이런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생방송 무조건 오시면은 제가 50에서 100%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